근데 하여간 이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 이거는 진짜 그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교해 보면 또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얼굴이 달라졌대요. 우리가 다. 아, 그래요? 집단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이 달라졌대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냐면 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기호 1번 후보가 없어질까 봐 그렇죠. 그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일주일 딱 만에 기호 2번 후보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호 2번? 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그런 생각에 참 대한민국 간단치 않은 나라다. 이 수싸움이 어마어마하다. 자, 근데 네. 중요한 거. 민주당이 위기를 넘어오는 모든 과정은 민주당의 힘으로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시민들이 네. 막 이렇게 난리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이런 시스템이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기획을 잘하고 뭐 이런 데서는 아니다. 그 거대한 민중적 힘에 예. 이렇게 실려가는 대선이고 그거에 거슬라고 하면 민주당은 죽는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려요. 그 차이는 있네요. 기호 2번 국민의힘의 위기는 항상 지들이 만들어. 네. 그렇죠. 그것도 스스로, 차이네. 셀프. 스스로 만들어 네. 항상. 셀프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SKT 위약금 청구는 불법이다. 집단 소송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어제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님이 그 상당한 제보 내용을 폭로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장면 먼저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SKT 내부 인증 서버에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다 특검 가요.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안 나간다고 지난번에 안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특검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려고요. 유상임 장관 SKT 과태료 처분하라니까 과태료에 비하면 SKT가 받는 손실이 월등히 크다. 수조원에 달한다. 주가 하락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기세요. 유상임 장관 오늘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얘기가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위약금 면제를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되어 SKT가 공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과기부로 넘긴 거죠. 그 이런 얘기입니다. 과기부가 말하자면 징계를 때린다. 관련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 하겠다. 과기부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장관이. 기업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제가 어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대선 때문에 더 이상 청문회를 못 여는 거예요. 어제도 마지막에 남은 게 저와 김영 간사와 최영두 간사 3명뿐이었습니다. 자, 본인 질의하고 다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선대위원회 네, 띄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상위 의원이 와주셔서 재개할 수 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국회를 못 열어서 그러니까 그들도 알잖아요. 그걸. 국회를 더 이상 못 연다는 걸.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SKT가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게 위약금 면제를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분노가 더 세지는데 와, 국회는 진짜 힘이 없구나. 아무리 저런 중요한 사실을 밝혀도 네. 과기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저 유상임 장관이 유영상 아니요 유상임? 장관 네, 유상임 유상임 장관의 장관. 동생이 국회의원인데 네. 검사 출신 유상 아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유상범? 유상범 네.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TF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도록 각 의원실에서 보좌관 1명 그리고 전문가들 1~2명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대선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파헤칠 거다 우리가. 네. 그리고 각 통신사의 전 보안 시스템 다시 점검할 거다. 진짜 큰일 났다 통신 보안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저것은 위약금을 면제하려면 네. 귀책 사유, SKT의 귀책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하나는 유심키 암호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KT하고 LGT는 유심키 암호화를 해둔 거예요. 미리. 예, 그러니까 이건 귀책 사유가 되는 있는 거고.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제보 받은 건 3월 12일에서 20일 사이 정상적인 트래픽이 있었다. 그럼 그때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냐 너네. 요 문제 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 대선 이후에 분명히 다시 제기한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위약금 관련하여 확실한 답변을 못 끌어내서 저도 자괴감을 느꼈고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과기부 장관이 마치 SKT 대표이사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네. 사장처럼. 예. 오히려 차관이 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지금 워낙 그 국가 경제가 엉망진창이니까 기업의 역할, 기업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 또한 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SKT 쓰는 인구가 2,500만? 2,400만이 넘어요. 2,400만. 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SKT를 네, 네. 쓰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 짚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방위도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다는 사실. 아, 이 바쁜 와중에. 그게 밤늦게 한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챙겨서 어쨌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민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말도 있었겠죠. 다른 의원들이 과방위는 왜 끝까지 이러냐. 좀 친기업적 행보도 해야 되는데 네. 왜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친기업적 행보라고 해봐야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민원을 진짜 이건 집단 민원 2,400만의 민원에 네. 대해서 국회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선거에도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과방위 출석은 안 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 오전. 네. 네, 저희는 오후에 나오라고 했는데 네. 안 나왔죠. 그거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SKT는 네.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내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이게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하고는 달라요. 네. 성격이 예. 성격 자체가. 네.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수출 기업은 야, 외국 나가서 외국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는 우리 선수야. 뭐 이런 개념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거의 100%에 가까운 내수 기업이거든요. 네. 순전한. 의원님, 진짜 의원님은 정말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네. 아유. 원래 당초에 11시에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의총이 11시 30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전 회의 하나요? 작전 회의 하나? 11시 갑자기 김문수 반으로. 후보가 온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네가 어떻게 막고 뭐 네. 네가 소리치고 샤우팅하고 뭐 네. 작전 회의 하나요? 왜 밀었지? 갑자기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오늘 최민희 의원께서 홍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네, 꼭 저희가 이 얘기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통합하는데 우선 우리 내부부터 통합하자. 그럼 지지자 통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사모부터 잼딸까지 다 모이자. 그래서 잼가드 만들자. 예. 예, 이게 이재명 대표 경호를 경찰과 경호 인력에게만 맡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위 때 그 지역별로 잼가드 이제 다 뜰 네. 건데 그 잼가드들이 일단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고 후보와 네. 예, 너무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 손잡고 싶어서 다가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네. 시민들이 다 자각하세요. 그래서 그 김용만 의원이 저기 가장 세게 얘기하세요.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막 무슨 그래서 김용만 저 진짜 인재. 의원님 저 장윤성 기자 저쪽으로 가세요. 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뒤로 물러났는데 시민들이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가까이에서 사인 받고 싶어 사인 받고 하는데. 싶어서 뭐 이런 건 있는데 어떤 정도냐면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저는 뒤에 있을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저는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저는 뒤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받으세요.
저는 이런 게 진짜 눈물 나는 근데 현장입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남은 위험이 테러 위험이에요. 예, 그리고 이 테러는 실질적으로 이미 한번 우리 당했죠. 후보가 테러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격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이 이격거리를 선으로 치면 이게 좀 약해서 네. 저희가 각 지역별 잼가드들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앞부분에서 아. 예, 그 가드를 서겠다. 그거부터 네. 시작해서 할 일이 무지 많죠. 후보 오기 전에 노란 나무였잖아요. 노사나무. 노사모는. 노란 리본. 맞아요. 예, 근데 예. 저희는 파란 리본. 파란 예, 리본. 그래서 뭔가 할 수 파란 있는 풍선. 예,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택은 다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비서관에게 노사모 핵심들에게 그때 예. 썼던 택 다 받으라고 예. 지금 얘기하고 왔습니다. 아. 노사모 최고였거든요. 네. 편지 쓰기부터. 뭐. 그럼요. 제가 2002년 광주 경선 그때 끝났죠. 그때 진짜 네. 엄청나게 시민들이 그 돼지 저금통 내고 그다음에 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서 그때 다 그 저 광주 출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가 하나가 후보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웬걸. 그래서 아마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네. 그게 서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어찌됐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긴장감이 있는 정치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25일 남았어요. 25일 남은 가운데 저희가 또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현장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